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인터넷 속도가 느려져서 답답한 적이 있으셨나요? 본 강의 시청 후 지금 바로 여러분의 컴퓨터를 점검하시고 놀라운 속도 향상을 경험해 보세요. 우선 하드웨어적인 속도 향상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속도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메모리와 하드디스크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는 M.2 방식의 저장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장 공간을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쓰던 방식은 3.5인치 하드디스크고요. 그 다음 노트북 같은데 많이 쓰이는 2.5인치 하드디스크가 있죠. 자, 이런 하드디스크들은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된 플래터가 있습니다. 이 플래터는 레코드판 같이 돌려서 기록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터 구동이 되게끔 원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나온 것은 SSD 방식이죠. SSD는 뒷면에 봐도 이런 게 없죠. 이 SSD가 여기 있는 하드디스크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죠. 그 다음에 이 SSD보다 더 빠른 것은 여기 있는 이런 M.2 방식의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하드디스크를 쓰시는 분들은 최소한 SSD로 바꾸시던지 아니면 이런 M.2로 바꿔주시면 지금까지 쓰시던 컴퓨터 속도의 10배는 빨라질 거예요.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M.2 방식은 이 메인보드에서 이 M.2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슬롯이 없을 경우에는 아까 본 것과 같이 이런 SSD 방식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M.2보다는 느리겠지만 그래도 하드디스크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여기 있는 메모리를 증설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 사양을 살펴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용량의 메모리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시스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장치 사양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설치된 메모리의 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메모리 용량을 체크해 보시면 본인 컴퓨터에 어느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나오겠죠. 보통 8기가 정도를 많이 쓰시는데 4기가가 설치되어 있으신 분은 컴퓨터를 정리하고 SSD 방식의 하드디스크를 교환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속도 향상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4기가가 설치되어 있는 분은 되도록이면 이 메모리는 8기가로 꽂아주도록 하세요. 4기가면 보통 하나가 꽂혀 있을 텐데요. 똑같은 걸 하나 더 꽂아주시면 되겠죠. 요즘 메모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속도를 올려주는 또 하나의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메모리를 꽂으실 때는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1번, 3번 슬롯은 비워두시고 2번, 4번부터 먼저 꽂아주시는 거죠. 이 슬롯 옆에 보면 번호가 다 써 있어요. 그대로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가 DDR3인지 DDR4인지 그거부터 확인을 하셔야겠죠. 거의 DDR4일 텐데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은 체크를 해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윈도우의 관리 기능을 이용해서 컴퓨터의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컴퓨터의 관리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림을 끄는 게 되겠습니다. 알림이 설정되어 있으면 컴퓨터가 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알림들은 전부 끄시면 되겠어요.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시스템 누르시게 되면 우측에 알림이라고 있죠. 알림 들어갑니다. 여기서 알림을 꺼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알림만 꺼주셔도 컴퓨터가 할 일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설정에 오신 다음 앱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게 되면 설치된 앱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앱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앱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컴퓨터 속도에는 영향을 주게 되니까 쓰지 않는 앱들은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고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치하는 앱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앱들 중에 쓰지 않은 앱들은 전부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컴퓨터가 시동이 될 때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도 나오게 되죠. 여기서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꺼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많은 속도 향상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도비 업데이터 스타트업 유틸리티라고 있는데요. 저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쓰는데 어도비 관련 프로그램들을 자동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자,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면 되니까 꼭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체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끄고요. 그 다음에 코타나 같은 것들은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죠.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한글 HWP가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HNC 업데이트 트레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필요할 때 업데이트 하면 되니까 이런 것도 꺼주도록 하시고요. 컴퓨터를 시동하고 바로 카톡을 실행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카톡 실행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카톡도 꺼주도록 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실행하면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시작 프로그램에 있는 것들은 미리 실행이 되어 있는 거니까 쓰지 않아도 계속 실행이 되어 있는 거죠. 필요 없는 건 전부 끄세요. 엣지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꺼주시면 되겠고요. 원드라이브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도 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팀스라는 앱이죠. 이거는 화상통신하는 앱인데 이 팀스 안 쓰시는 분은 무조건 끄는 거죠. 그 다음 넷컴 에이전트도 HWP 설치되어 있는 분은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것도 꺼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원노트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켜 있을 필요가 없죠. 이것도 끄는 겁니다. 자, 그 대신 윈도우 시큐리티 이런 것들은 켜놓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휴대폰과 연결 같은 것도 계속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꺼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시작 프로그램에서 끈다고 해서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실행하면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권이나 관공서에 접속을 할 때 쓰이는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들 있죠. 이런 것들도 접속을 할 때 실행하면 자동으로 켜지게 되니까 그런 거 있으신 분들도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바탕화면에 파일이나 폴더를 많이 꺼내놓고 쓰시는 분들 계시죠. 이 바탕화면에 많이 있게 되면 컴퓨터가 그 정보를 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바탕화면은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하단에 있는 파일 탐색기를 누르시게 되면 좌측에서 내 PC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볼 수가 있겠죠. 자, C 드라이브가 OS가 저장된 하드디스크죠. 그 외에 또 하드디스크를 몇 개 더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기 OS가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는 되도록이면 공간을 70% 이상 채우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제 하드디스크는 500기가 하드디스크인데요. 여기서 181기가가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대략 60-70% 정도 되죠. 자, 이 정도 공간을 비워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속도에 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컴퓨터는 하드디스크를 임시 저장소로 데이터를 썼다 지웠다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모자르게 되면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이 공간이 80% 이상 차 있을 경우에는 필요 없는 파일들은 전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바탕화면에 있는 쓸모없는 파일들이라든지 이 저장 공간에 필요 없는 파일들,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쓰지 않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전부 지워서 최소한 30% 정도의 여유 공간을 잡아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장 공간 최적화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파일 탐색기 있죠? 이거 누르시고 좌측에서 C 드라이브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속성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은 속성창 위에 있는 탭에서 도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검사를 하고 있죠.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지 검사를 해주는 건데요. 이것도 한 번씩 검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은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최적화를 누르게 되면 드라이브 최적화라고 나오는데요. 이 OS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를 한 번씩 최적화를 해주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최적화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최적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파일 탐색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좌측에 보시게 되면 다운로드, 문서,
사진, 음악, 동영상 폴더가 있죠. 우선 다운로드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컴퓨터나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다운받았던 여러 가지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지워주도록 하세요. 내가 지우기 전까지는 이 다운로드된 파일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필요한 것들은 다 빼놓으시고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지워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문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앱에서 이 문서 부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 여기에 자동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를 꼭 들어가 보시고요. 필요 없는 사진들은 전부 지워주도록 하세요. 이 사진 폴더에 데이터가 많을수록 컴퓨터 속도를 많이 느려지게 합니다. 이것은 음악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동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이나 음악, 동영상은 어디다 저장하나요? 이런 관련 파일들은 따로 폴더를 만드신 다음 바탕화면에 저장하지 마시고요. 저장 공간 안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자, 사진이 들어가 있는 폴더에 사진을 다 저장을 하시고요. 아래로 내려보시게 되면 여기에 내 PC 아래에 보면 C 드라이브도 있고 저는 D 드라이브도 있죠. 이 저장 공간을 한 개만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C 드라이브에다가 사진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 드라이브가 2개가 있을 경우 또는 외장 저장 공간이 있을 경우 그곳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차피 C 드라이브에 있는 건데 여기는 사진 폴더에 들어가 있는 것과 따로 저장을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여기 있는 문서, 사진, 음악, 동영상 폴더는 컴퓨터가 시동이 되면 항상 여기를 찾게 됩니다. 기본 경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직접 복사를 해서 넣으시면 내가 이 폴더를 열기 전까지는 그 파일을 일일이 검색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영향을 주게 돼요. 자, 그 다음은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컴퓨터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알약이나 V3, 윈도우 디펜더 여러 가지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시죠. 되도록이면 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한 가지만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유료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윈도우 디펜더를 이용을 하시는 걸 권합니다. 관공서나 금융권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숨겨진 아이콘 누르게 되면 여기에 알약 또는 V3 이런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실행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무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숨겨진 아이콘을 꺼낸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닫기로 종료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윈도우 디펜더는 자동 실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유료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일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 프로그램 하나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유료가 아니고 무료를 쓰시는 분들은 디펜더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실행되는 다른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만 관리해 주셔도 지금 쓰시는 컴퓨터보다는 훨씬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번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만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윈도우의 관리 기능을 이용해서 컴퓨터의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우선 컴퓨터에 전원부터 뽑아야 되겠죠. 자, 컴퓨터 전원을 뽑으실 때 여기 있는 케이블을 그냥 뽑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냥 뽑으시면 안 되고요. 코드 옆에 있는 전원을 끄고 뽑아 주셔야 됩니다. 일단 컴퓨터는 꺼 주셔야 되겠죠. 컴퓨터를 종료를 하신 다음 완전히 종료가 된 다음에 여기 있는 전원 버튼을 꺼 주시고 그 다음에 코드를 뽑아 주셔야 파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뽑으실 경우에는 스파크가 나서 파워가 나갈 수가 있어요. 요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컴퓨터 뒷면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케이블이 많이 꽂혀 있죠. 이 케이블들을 전부 제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청소를 끝낸 다음에 그 위치에 그대로 꽂아 주시면 좋은데 나중에 위치를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사진을 찍어 두시면 좋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뒷면 사진을 한번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꽂을 때는 그 위치에 그대로만 꽂아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전부 케이블을 뽑아 줍니다.
이 케이블을 뽑으실 때도 좌우로 흔든다거나 이렇게 뽑으시면 안 되겠죠? 그냥 바로 뽑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랜 케이블이죠. 옆에 보면 누르는 버튼이 보입니다. 자, 이걸 누르고 뽑아 주셔야죠. 그냥 빼면 빠지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누르는 딸깍이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누른 상태에서 빼 주셔야 됩니다. 꽂으실 때는 그냥 꽂아 주시면 되죠. 자, 꽂으실 때 이렇게 꽂으시면 다 꽂히면 딸깍 소리가 나게 됩니다. 딸깍 하고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되고요. 뺄 때는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빼주시면 바로 빠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과 케이블들 다 뽑아 주신 다음에 이제 컴퓨터 외부를 청소를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앉아 있죠. 자, 손으로 이렇게 쓸어보면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부는 그냥 청소기로 청소해 주시면 돼요. 1, 2개월 정도만 청소 안 해주셔도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런 USB 단자, 스피커 단자, 마이크 단자 이런 곳에는 먼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테이프 같은 걸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캡을 하나 구매를 해서 이렇게 꽂아서 보통 때는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데요. 이게 없는 분들은 구태여 안 사셔도 되고요. 테이프 같은 걸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USB 메모리를 꽂았는데 속도가 느리되거나 또는 중간에 끊기고 에러가 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 안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스피커 음질이 좋지 않다거나 마이크에 잡음이 많이 끼는 것도 이 안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막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외부 청소를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위쪽, 그 다음 이 뒤쪽에도 보면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청소기 소를 이용을 해서 깔끔하게 전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부분도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청소기를 이용을 해서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컴퓨터 바닥인데요. 이 바닥에 먼지 필터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바닥에 먼지 필터가 있죠. 자, 이 파워 전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기에 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한번 걸러주게 됩니다. 이 먼지 필터 청소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꼭 청소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거 이렇게 해서 빼면 금방 제거가 됩니다. 자, 보시면 먼지가 굉장히 많죠. 지금 날리고 있네요. 특히나 바닥에 놓는 컴퓨터일 경우에는 정말 많이 낄 거예요. 이 먼지 필터도 꼭 청소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도 먼지가 지금 계속 껴있죠. 자, 이런 것도 전부 청소기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먼지를 없애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청소를 다 해줬습니다. 이 전원 파워에 들어가는 먼지를 제대로 청소를 안 해주게 되면 이 파워가 약해지고요. 파워의 수명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꼭 청소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 필터는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겠죠. 자, 훨씬 깔끔해졌죠? 자, 그 다음은 컴퓨터 앞면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면에 메쉬로 되어 있지만 이 메쉬로 되어 있지 않고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공기가 들어가는 유입구는 반드시 있어요. 이 아래쪽으로 공기가 유입되거나 아니면 이 양옆으로 공기가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을 경우 앞에 보시면 지금 먼지가 굉장히 많죠. 이것도 깔끔하게 다 청소를 해주셔야 되겠죠. 공기가 잘 들어가서 원활히 뒤쪽으로 빠져나가야 이 내부의 온도를 최대한 낮춰줄 수가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이런 먼지 때문에 걸리게 되면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내부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먼지가 또 안쪽으로 유입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꼭 청소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 앞쪽 패널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데다가 넣고 당기게 되면 이렇게 빠집니다. 겁내실 필요 없고요. 그냥 당기면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죠? 자, 그러면 이 안쪽에도 먼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청소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진공청소기로 그냥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쪽을 열게 되면 앞쪽에 반드시 팬이 있어요. 공기가 안쪽으로 유입이 돼야 안쪽에서 온도를 낮춰서 뒤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쪽에 팬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2개, 3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앞쪽에 있는 팬들은 외부 공기를 직접적으로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죠. 자, 지금 저는 청소한 지 보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날개 부분에 보면 먼지가 지금 많이 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오죠. 이게 전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전부 청소를 해 주셔야 돼요. 컴퓨터의 최고의 적은 이 먼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먼지만 깔끔하게 청소를 해 주셔도 컴퓨터가 안정적으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이런 팬들도 전부 청소기를 이용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쪽에만 청소기를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 외부나 바깥쪽에 있는 건 전부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청소가 다 끝났어요. 이제 앞쪽 커버만 그대로 끼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만 주시면 간단하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품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진공 청소기로 이렇게 청소를 하면 좀 불안하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먼지를 털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서 화장솔 브러쉬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게 제일 좋아요. 3,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 화장솔 브러쉬로 먼지 있는 부분을 전부 털어줍니다. 자, 이렇게 전부 털어줘요. 먼지가 있으면 전부 다 떨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먼지 부분을 털어주게 됩니다. 자, 특히 이런 팬 같은 부분 있죠. 이런 데에 먼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전부 이렇게 붓으로 털어줍니다. 그러면 먼지가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자주 청소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깜짝 놀랄 만큼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팬만 제대로 먼지를 털어주셔도 컴퓨터가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드판이나 이런 데도 먼지 있는 거는 다 털어줍니다. 자, 그 다음 이 CPU 팬의 역할은 CPU에서 올라오는 열을 여기 있는 판으로 전부 열을 전달해 준 다음 여기 있는 팬이 그 판을 식혀서 열을 낮춰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판에 먼지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판에도 먼지가 있을 경우에 깨끗이 전부 붓으로 털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먼지를 다 털어준 다음에 이 먼지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자, 이 먼지를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진공청소기보다는 먼지 제거기 에어스프레이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먼지를 제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다이소에서 사왔어요. 2,000원 밖에 안 하죠. 자, 이걸 이용을 해서 먼지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먼지 제거 스프레이는 절대 흔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들고 뿌리셔도 안 돼요. 자, 그냥 이렇게 뿌리시면 앞에 하얀 게 나오죠. 자, 그게 앞에 서리 같은 게 끼게 돼서 수분 때문에 컴퓨터에 슈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로 드시고 흔들지 않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펜이라든지 그 다음 먼지가 많이 끼어 있는 곳에 한 번씩 이렇게 칙칙하고 뿌려주시면 많이 먼지가 제거가 되죠. 자, 이런 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집안에서 하기는 좀 그렇죠. 욕실이나 외부같이 먼지가 날려도 상관없는 그런 곳에서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세워놓고 청소를 하셔야 이렇게 뿌리더라도 먼지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날리게 되겠죠. 자, 지금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먼지가 계속 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스프레이로 뿌리더라도 먼지가 바깥으로 다 빠져나오지 않겠죠. 쌓여있는 이런 먼지들은 청소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만 해주셔도 갑자기 컴퓨터가 멈춘다거나 또는 컴퓨터에 잦은 오류가 있다거나 다운된다거나 하는 현상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1년 정도 청소를 안 하셨으면 먼지가 정말 많을 거예요. 이런 먼지들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철분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부품들의 슈트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수명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꼭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사용자들이 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죠. 윈도우에 반드시 설치해서 이용하기를 권하는 프로그램 중에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파워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워토이의 런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워토이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이 런 기능은 그 파워토이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선 파워토이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파워토이스라고 칩니다. 그러면 파워토이스를 설치를 할 수가 있죠. 이 파워토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 설치됐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닫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토이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 여기에 시작 부분을 보면 간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 세트라고 나오게 되죠. 자, 아래쪽에 보면 설명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작창에서 좌측에 보면 파워토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파워토이스 런이라고 있죠. 이 파워토이스 런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토이스 런 누르면 우측에 설명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시작 방법이 나오죠. Alt와 스페이스를 누르면 실행이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설정 열기 누르시고요. 파워토이스 런을 사용하도록 켜기에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활성화 바로가기가 Alt 스페이스라고 보이게 되죠. 자, 닫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작업을 하시던 Alt와 스페이스를 누르면 바로 파워토이가 실행이 됩니다. 자, Alt와 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입력 시작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파워토이 런에서 어떤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간단하게 계산기를 이용을 할 때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또 계산기로 들어가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Alt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여기에 그대로 계산식만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5 곱하기 365 했습니다. 그러면 45,625라고 바로 나오죠. 그 다음 이 결과값을 복사해야 돼요. 그럴 때는 결과값 부분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곳에 Ctrl V로 그대로 붙여서 이용할 수가 있죠. 이 파워토이 런의 계산기 기능은 단순한 사칙 연산뿐만이 아니고요. 중간에 괄호가 있을 경우 괄호를 먼저 계산해주는 기본 방정식 계산도 다 가능하고요. 코사인, 사인 같은 함수 계산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수식까지 가능한지는 매뉴얼에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매뉴얼 보는 방법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파일 검색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Alt 스페이스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명을 하나 써볼게요. 자, 리스트라는 파일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 리스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파일들을 여기서 찾아주게 되죠. 자, 전부 나오죠. 자, 파일뿐만이 아니고 폴더도 전부 찾아주게 되죠. 자, 간단하게 파일 검색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파일이나 폴더를 열어야 돼요. 그럴 때는 해당 폴더나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열리게 되죠. 자, 또는 그 옆에 보시면 경로를 복사할 수 있죠. 그 경로를 복사해서 파일 탐색기에서 열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커맨드 창에서 열 수도 있습니다. 가끔 커맨드 창을 이용할 때 경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은 파워토이를 이용을 해서 어떤 기능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 그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파워토이를 이용해서 실행했다거나 또는 경로를 열었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느낌표를 이렇게 2개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금방 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제가 좀 전에 계산기 기능을 이용하고요. 이 경로를 복사했죠. 자, 이걸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 느낌표 2개만 써주시면 바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컴퓨터에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내가 모르게 설치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다 찾아주게 됩니다. 자, Alt 스페이스 누르고요. 입력창에 마침표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내가 찾고자 하는 프로그램명을 써주시면 돼요.
자,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PH5만 써주면 바로 찾아주게 되죠. 자, 그 다음 경로 나오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용자로 실행할 수 있죠. 로그아웃하고 다른 사용자로 들어와서 이용할 필요 없이 바로 다른 사용자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포함하고 있는 폴더를 열 수도 있죠. 가끔 프로그램의 위치를 찾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창에서 경로를 열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커맨드 같은 것들을 열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커맨드 창 실행할 때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또 모든 앱 들어가셔서 여기서 또 커맨드 창을 찾으시는데 보통은 복잡해서 검색에다가 CMD라고 보통 입력을 하죠. 자, 그 다음 여기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Alt 스페이스 누르고요. 커맨드 치면 바로 여기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 바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노트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원노트는 쓰는 게 좋죠. 아주 편리하죠. 이 원노트에서 작업한 것들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Alt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입력창에 O 입력하시고요. 콜론 칩니다. 그러면 원노트에서 이용했던 여러 가지 파일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원노트 파일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레지스트리 값 검색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좀 복잡하죠. 검색창에 레그 에디트라고 써서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여신 다음 여기서 또 일일이 찾아가야 되죠. 자, 이것 때문에 레지스트리 편집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파워토이 런 기능 이용하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Alt 스페이스 누르고요. 콜론 입력합니다. 그러면 바로 레지스트리 값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서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어요. 자, 하위 키 입력하면 바로 나오게 되죠. 따로 실행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중지하거나 할 때 또는 다시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죠?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작업 관리자 들어가죠?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죠. 자, 필요 없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와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작업 끝내기를 하시거나 또는 실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 여기 와서 실행을 하시거나 하시는데 파워토이 런을 이용하면 이럴 필요 없이 Alt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입력창에 느낌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전부 나와요.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바로 꺼주거나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중지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이미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은 실행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서 끄고 싶은 것은 다 끄실 수 있고 실행하고 싶은 것은 또 실행할 수가 있겠죠. 결제 및 NFC 관리자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것도 필요 없으면 전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꺼져 있죠. 여기서 찾아보시고요. 내가 쓰지 않는 기능일 경우에는 꺼주도록 하세요. 컴퓨터에서 결제 같은 거 하지 않으시면 이거 필요 없죠. 꺼주시고요. 셀룰러 시간은 여러분이 스마트폰과 연동했었을 때죠. 그런 걸 쓰지 않으시면 이것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녀와 같은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라면 이것도 필요 없으면 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만 끄고 이용을 하셔도 훨씬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도비 업데이트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쓰긴 하지만 이 업데이트 서비스가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으면 컴퓨터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꺼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서비스가 중지되었다고 나오죠. 자,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커맨드 창에서 명령어 입력하는 경우가 있죠. 일단 커맨드 창을 열어야죠. 하단 작업 표시줄 검색창에 CMD라고 입력하고요. 여기에 ipconfig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IP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찾아볼 수 있죠. 자, 이런 커맨드 창에 입력을 하는 명령어들을 커맨드 창을 실행할 필요 없이 바로 파워토이 런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Alt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여기에 명령어만 입력하시면 돼요.
키보드의 우측 꺽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IP config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아래 명령 셀을 통해 명령 실행이라고 나오죠.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대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냥 누르지 마시고요. 우측 옆에 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자, 이렇게 바로 명령창이 열리게 되면서 내용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날짜와 시간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Alt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키보드에서 숫자 키 위에 있는 우측 괄호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전부 나와요. 날짜 시간들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양한 시간대를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시간 복사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단위 변환기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단위를 변환해서 봐야 할 경우에도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숫자 키 중에 5 위에 있는 퍼센트 키를 2번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변환하기를 원하는 숫자 단위를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모니터 얘기할 때 27인치, 24인치, 30인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27인치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 칸 띄우고 in 쓰시고요. 센티미터라고 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68.58cm라고 나오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복사할 수도 있죠. 자, 이것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매뉴얼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윈도우의 설정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서 이용을 많이 하시죠. 자, 여기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셔서 여러 가지를 찾으시게 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Alt 스페이스 누르고요. 키보드 숫자 키 위에 있는 달러 표시 있죠? 자, 이거 누릅니다. 그러면 관련된 설정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설정, 제어판, 계정, 관리도구, 그래픽 설정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설정하고자 하는 기능을 써주시면 돼요. 자, 네트워크 관련해서 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트라고만 칩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나오죠. 뭔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해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웹 검색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브라우저를 따로 열고 하지 않으셔도 입력창에 물음표를 2개 입력을 하시고요. 검색어만 입력을 하시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IB96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웹 검색이라고 나오죠. 자,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IB96으로 검색한 결과들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 기능의 습관을 들이시면 이 기능 없이는 컴퓨터를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이거 꼭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능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실 경우에는 매뉴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매뉴얼을 볼까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파워 토이스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자, 이거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설명서라고 있죠? 이 설명서를 누르시게 되면 파워 토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서 파워 토이스 런을 찾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파워 토이스 런이라고 있죠? 누르시면 자세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능한 것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자,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주로 쓰는 기능들이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본인에게 맞는 그런 기능들만 잘 이용을 하시면 이 기능을 활용해서 컴퓨터를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 토이스 런 기능은 적극 추천하는 기능이니까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